자, 오늘은 아주 소양인한테 아주 중요한 표혈병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망음병. 동물은 망음병, 소양인의 망음병하고 소음인의 망향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양인은 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망음이 되고, 소음인은 양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망양이 돼요. 자, 이 망음은 우리가 소양인을 다룰 때 처음에는 태양병부터 시작을 하죠. 태양병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소양병으로 이제 오는데, 소양병에서 뭐 양명병도 같이 쭉 들어가 있어요. 태양병 안에 양명병 들어가 있다면 되고, 소양병에서 가장 그래도 그 가벼운 부분은 그냥 한열왕래 정도. 한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왕래. 한열 왕래보다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 흉격의 번열이 생겨요. 이게 한열 왕래보다 더 심해지면 흉격이 꽉 막히고 여기가 답답해지는 흉격의 번열이 생깁니다. 흉격의 번열이 있다. 흉격의 번열이 있고 그거보다 더 심해지면은 방광의 경조가 생겨요.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줌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하체 쪽 아래 엉덩이 부분에 이 경조가 생겨요. 경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쭉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패독산을 써서 해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을 빼주죠. 그리고 표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풍을 나가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가슴이 꽉 막히고 이쪽이 열로 꽉 막히고 가래로 꽉 막히고 하게 되면 이거는 도적산을 쓰죠. 도적산. 열도 내려주고 거기에 가래도 없애주는 약을 쓰고, 이 아래쪽이 더 심해져 가지고 아래쪽에 수기가 다 달아나 버리면은, 지금 이게 바로 망음병입니다. 이 흉격의 번열이 생기는 이 부분이 바로 결흉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결흉.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망음병이에요. 망음병, 음이 달아나 버리죠. 망음병. 이것은 우리가 뭘로 치료한다고 배웠냐면은 사백산으로 한다고 했어요. 형방사백산이에요. 이거는 사백산으로 하는 게, 사백산은 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열을 쫙 내려주면서 처리를 해준다. 이 음이 없어졌는데 열을 내려야만 이 음이 달아나던 음이 잡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백산을 쓴다. 처음에는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더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는 여기를 보셨고, 그 전에는 이쪽을 봤고, 오늘은 이쪽을 봅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이 첫 번째 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하겠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망음병인데, 소음인은 내부에 한기가 있어요. 한기가 있어서 항상 양이 모자라요. 근데 이 소음인이 병이 심해지면은 나왔던 게 망양이었어요. 망양. 소양이는 속에 항상 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병이 심해지면은 망음이 생겨요. 망음병이 생기는데,
이건 양을 잃어버리고 이건 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망향병은 무엇으로 인해서 양을 잃어버리냐면은 땀에 의해서 땀이 비 오듯 하면서 땀이 나가면서 땀이 진액이잖아요. 이 진액이 나가면서 뭐까지 같이 갖고 가? 이 양까지 같이 가져가 봐요. 땀이 나면서 플러스 양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망음은 음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음을 가져가는데, 수기를 가져가는데, 음을 가져가는데, 뭘 가지고? 얘는 설사로 설사하면서 가져가요. 자, 땀으로 양을 가져가 버리고 또는 설사로 음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 각각의 병인데, 이게 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한이나 설사가 결국은 둘 다 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음과 관련된 부분. 이 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음을 제대로 통제가 되려면 음은 어디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음은 소변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소변을 통해서 음이 나가야지 음이 제대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몸에 부족하면은 소변이 그걸 조정해주고, 남아돌면 소변에서 많이 내주고, 이게 소변에서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을 통해서 가지를 못하고 다른 쪽으로 음이 나가면서 관련된 양과 다른 음을 같이 가져가 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소양인의 이 망음병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설사하는 게 문제잖아요. 설사하면서 음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설사를 못하게 해줘야 되지. 설사를 못하게. 그러면 설사 대신에 설사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변을 하도록 이뇨를 잘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뭘로 푼다? 이뇨를 통해서 푼다. 그래서 체내의 수분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이뇨를 정상적으로 이루게 해주면은 수분 관리가 제대로 된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그쪽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설사는 이뇨로 해결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이자건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자건은 송나라 때 의사입니다. 이자건의 상한 10권론, 권론 10가지의 권고하는 내용, 상한에 대해서 이 10가지는 주의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이자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내용이 지금 현재 나옵니다. 이자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송나라 때 의사인데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전부 다 감기로, 상한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원통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상한론을 파고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준경이가 남겨놓은 상한론을 한 8년간 공부를 했더니 아주 깨우치게 됐어요. 8년 동안 하니까 상한론을 음양과 경락과 그 다음에 병세와 그를 치료하는 이 약과 이런 부분을 전부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상한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 배운 걸 가지고 써보니까 굉장히 잘 듣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을 치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깨달은 게, 상한은 우리 인간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 아닌데 왜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을까? 쭉 이치를 따져보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상한에 걸렸을 때 의사가 잘못 치료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결론까지 가면서 상한에서는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돼 라고 이자건이 정리를 몇 가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사가 상하는 별거 아닌데 우리가 충분히 장준경이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잘못 대처를 하니까 엉뚱하게 약을 쓰고 엉뚱하게 대처를 하니까 또는 시일을 맞추지 못하니까는 더 심해지고 이게 위험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의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반고에 한서 예문지에 반고가 쓴 내용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병이 걸렸어요. 병이 있네. 근데 내가 치료를 안 했어. 병이 있는데 내가 치료를 안 했어. 그럼 이거는 항상 중의는 된다. 보통은 간다. 중의는 된다예요. 상위까지는 바라보지는 않고 이 초짜는 아니고 중의는 된다예요. 병이 있는데 내가 치료를 안 해. 그러면은 중간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해서 문제를 더 만든다는 얘기야. 조그만 거 가지고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더 간다는 거고. 동무도 이 비슷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동무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병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 병불살인. 약이 사람을 죽여. 병불살인, 약, 뭐지? 약이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예, 동무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병 자체가 사람을 죽인다기보다는 약을 잘못 써서 하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약을 쓰고 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라. 그 오치. 그리고 우리가 상한론에서도 그게 위험해서 이렇게 하는 병증들 보면은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소음인 쪽에서도 감기에 걸렸는데 함부로 땀을 낸다든지 설사를 시키다든지 이런 산법들을 잘못 써가지고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자건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10가지의 권고사항을 쓴 거예요. 자, 그 권고사항 중에 4번째와 5번째가 다음 얘기입니다. 바로 복통과 설사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복통이 있는데 자, 예전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배는 복무, 배는 열로 아픈 법이 없다. 복무열통. 배는 이게 더워가지고 따뜻해가지고 또는 열로 아픈 법이 없고, 예, 거꾸로인지 뭐요. 이게 순서가 이게 먼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무, 냉통, 두무냉통. 머리는 차가워가지고 아픈 법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때는 항상 열이 생겨서 아픈 거고 배가 아플 때는 항상 얘가 냉해서 아픈 거다. 이거는 옛날부터 차가운 거 많이 먹으면 머리 아픈데. 내려온다니, 차가운 거 왜 빙수 내리는 거띵 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좀 다른 얘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떻든 머리가 아플 때는 이 사람이 차가지고 머리가 아픈, 그러니까 항상 열증으로 머리가 아픈다는 얘기고, 이거는 속에 한증으로 배가 아픈다는 얘기인데, 이자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복통이에요. 복통인데 이 상한의 복통 중에 이거를 열증도 있다는 거예요. 열로 인해서 배가 아프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게 항상 냉해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열로 인해서 배가 아플 때도 있으니까는 항상 온난한 약을 써서는 안 된다. 온난한 약을 쓰는 것은 이게 냉하다고 생각해서 온난한 약을 쓸 거 아니에요? 항상 온난한 약을 써서는 안 된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온난한 약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얘기고, 이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설사를 하는데, 설사, 자리가 설사죠. 자, 상안에 설사를 하는데, 설사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한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음양을 따져봐야 된다. 당관, 음양을 따져봐라. 당관 해서 음에 의한 건지 양에 의한 건지 양증에 의한 건지를 설사가 날 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음증에 의해서 설사가 나는 거라고 하기가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필 소양인 쪽에서 나오느냐? 소양인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자건이라는 사람이 했고, 이래서 음양을 따져봐서 해야지 그냥 이거를 그냥 온난한 약을 한증에 한 거니까 온난한 약을 쓰고 설사가 나오니까는 지사제를 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자가는 이제 복통과 설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진영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열증에 의한 설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자리인데 이건 열증의 양증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 치법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자, 양증 설사가 있다. 자, 양증 설사는 우선 몸에 열이 있고 신열이 있고, 신열이 있다 보니까 맥이 빠르겠죠. 맥이 삭하고, 그 다음에 번갈, 답답하면서 가슴에 열이 있으면서 갈증도 나는 번갈이 있어가지고 물을 찾아요. 이놈 물을 찾아. 그러면서 설사를 해. 대변은 자리를 하. 설사를 하는데 속에 열이 꽉 차는 현상들을 이렇게 밖으로 보이면서 설사를 해요. 이러한 양증의 설사가 있다. 이거를 약을 어떤 걸 쓰면 되냐? 실형탕을 써라 이렇게 했어요. 실형탕. 실형탕은 다른 게 아니라 소시오탕하고 소시오탕, 그 다음에 절영탕을 합친 거예요. 소시오탕은 우리가 저번에 한열 왕래할 때 이게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서 장준경이가 얘기한 거잖아요. 소시오탕은 우선 소시오탕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실형탕을 쓰는데 소시오탕은 주로 열을 내려놓는 쪽의 입장에서 쓰는 거고, 절영탕은 이뇨를 하는 입장에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자리를 하는데 열증의 자리, 열증 설사는 열도 좀 빼주고 이뇨도 해야 된다. 순간 맞죠? 맞는데 동문은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소시오탕은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소시오탕은 사실 열을 확 내려주는 거라기보다는 얘는 한열왕래에 쓰는 거예요. 한열왕래. 그래서 장준경은 소시오탕을 쓸 때 한열왕래해서 한과 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는 거구나, 이렇게 장준경은 생각을 해서 열을 내려주는 폐열을 내려주는 황금과 이렇게 하나?
자, 간열을 내려주는 시오와 폐열을 내려주는 황금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중초의 열을 올려주는 인삼과, 이거는 차가운 약이잖아. 차가운 약이고, 그 다음에 중초의 열을 올려주는 인삼과 반하를 썼어요. 반하는 따뜻한 약이에요. 반하도 이게 한담을 없애주는 약이니까. 그러니까 담을 없애면서 중초를 따뜻하게 해주고, 얘는 열을 내려주고, 요거를 감초가 중간에서 서로를 잘 달래주고 하는, 이게 소쇼탕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쇼탕. 소쇼탕을 한열 왕래에 쓰고, 그 뒤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이 소쇼탕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소쇼탕은 한열 왕래에 쓰고, 반표 발리에 쓰고, 내열을 없애주고, 외사를 해결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상한방의 왕도라고 그랬습니다. 상한방의 왕도. 굉장히 장준경은, 야, 이거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아니라고 하는지 한번 따져보면은, 이렇죠. 한열 왕래가 한과 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에 속히지 못하고 부딪혀서 생기는 게 한열 왕래가 아니다라고 동문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동문은 열로 꽉 차서 음이 핍박을 받아서 서로 이어지지 못해서, 이거 이어지지 못할 때는 한이 생기고, 좀 이어지면 열이 생기고, 이게 한열 왕래예요. 한열 왕래 주 원인은 뭐냐면은 열이 세가지고 한열 왕래가 생긴 건데, 장준경은 한과 열이 왔다 갔다 해서 반표 발리 정도로 생각을 해서 반반 섞어주면 되겠다고 장준경은 생각을 했지만, 동문은 그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전체가 열중이니까 열을 내리는 게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틈 처리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동문은 청열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패독산을 써라, 뭐 이런 식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어떻든 소쇼탕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소쇼탕이고, 절영탕은 이거는 완전 이뇨약입니다. 이뇨약이고, 절영탕에 들어있는 게 그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복령택사가 들어있죠. 복령택사가. 복령택사. 이게 전부 이뇨약이죠. 복령택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적복령, 활석, 악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절영, 적복령, 택사, 활석, 악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을 낮춰주고 이뇨를 시키는 약입니다. 특히나 복령이, 백복령과 적복령이 있죠. 백복령은 다면을 해소시켜주는 게 백복령이라면은, 적복령은 통수라고 했어요. 통수, 이뇨를 시켜주는, 제대로 이뇨를 시키는 데 쓸 때는 적복령을 쓴다는 거예요. 이 적복령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영탕은 이뇨를 시키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악교가 들어가 있는데, 악교는 이제 음혈을 보충하는 약인데, 이거는 그 태아를 안정시키는 약이라고 그래요. 악교, 소 껍질을 가지고 이걸 고우면은 악교가 만들어지죠. 이 악교가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소양인한테는 안 맞는 약이라고 그래요. 악교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악교를 뺍니다. 자, 그래서 뒤에 그 경험방 쪽에 보면은, 절영탕이라고 하는 것은 양명병에 쓴다. 양명병에 쓴 게 절영탕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지난번에 배웠죠? 열을 확 내려주는 백호탕이었죠? 백호탕, 석고하고 지모가 들어간 백호탕이 양명병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절영탕은 이뇨를 하기 위해서, 양명병에서 이뇨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절영탕인데, 양명병의 소변 분리에 절영탕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열증의 설사는 소쇼탕에서 열을 내리고 절영탕으로 이뇨를 시켜주면서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주진영이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동무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동무의 뭐 얘기가 또 있겠죠? 그 동무의 얘기를 좀 쫓아가 보죠.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망은병이에요. 망은병은 다시 말해서 뭐다? 소양인의 설사병이다. 설사. 소양인이 설사 쫙 하고 나서 병이 해결되면 그거는 망은병이 되지 않고 문제가 그냥 해결된 건데, 설사가 해결되지 못하고 몸에 열증은 그대로 있으면서 지속되는 게 망은병이에요. 그러다가 음이 고갈되면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망은병입니다.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자, 우리 지금 소양인의 그 망음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망음병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동무가 정리를 합니다. 동무가 정리를 하는데, 망음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설사병이에요. 설사병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동무는 스스로를 발룡산 노인이라고 그래요. 발룡산 노인. 발룡산 노인. 이 발룡산은 우리 서울의 남산처럼 이재마 선생이 자란 곳이 어디죠? 함흥이죠, 함흥. 함흥에 우리 남산처럼 있는 게 발룡산이라고 하는 거고, 스스로를 발룡산이라고 지칭하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발룡산 노인이 얘기한다라고 한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 설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설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열증에 대한 설사, 신열이 있고 신열이 심해지니까는 두통이 있어요. 두통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사를 해요. 두 번째는 신열보다는 오히려 약간 신한 느낌이 있고, 두통보다는 오히려 복통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사를 한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소양인의 설사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약간 한증이 있는 설사와 온이 열증이 있는 설사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때 약을 뭐를 쓰냐면은, 자, 순전히 열만 있는 설사는 저령 차전자탕을 써라. 저령탕을 고친 거예요. 차전자도 들어가고 하면서. 저령탕이 뭐 하기 위한 약이었죠, 아까? 이뇨를 위한 약이었어요. 자, 설사를 하는데 이뇨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저령 차전자탕을 쓰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건 열증이잖아요, 열증. 두 번째 약은 뭐냐면은 열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방사백산을 쓰는 거예요. 형방사백산을 쓰는 게 이게 생지황 들어가고 석고, 지모 들어가면서 열을 빼주는 약이거든요. 형방사백산을 쓴다. 완전히 이뇨를 시켜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열을 빼서 처리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열증에 대한 설사를. 근데 한증에 대한 설사도 있어요. 한증에 대한 설사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 복통 있고 설사하는 이 부분은 활석 고삼탕을 쓴다. 활석 고삼이 들어가는, 활석도 들어가고 고삼이 들어가고, 활석과 고삼. 활석도 속에 있는 열을 빼주는 거예요. 석고라든지 활석이라든지, 석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을 빼주는, 습도 제거를 해주는 뭐 이런 약이에요. 이 고삼이 특징이 뭐냐면은, 고삼은 복통을 해결해주는 약입니다. 복통을 해결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차가운 약들인데, 소양인이 약간 몸이 차면서 복통이 있으면서 설사하는 것도 사실은 내부에 뭐가 있다? 열이 있다.
근데 요것만큼은 열이 아니지만 그래도 열이 있다. 이 열도 빼주면서 같이 복통도 처리해주면서 이뇨도 시켜주면서 그렇게 해결해주는 게 바로 이 활석고삼탕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약도 얘기를 했어요. 다른 약이 뭐냐면은 형방지황탕이에요. 형방지황탕. 지황탕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육미지황탕이 생각나죠? 육미지황탕. 육미지황탕이 뭐 하는 약입니까? 보음을 하는 약이에요. 보음을. 신음을 보호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는 형방지황탕은 뭐예요? 설사를 하는데 보음을 해가지고 열도 낮춰주면서 이뇨도 일부 하고 하면서 하는 게 형방지황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열증에 의한 설사는 이뇨를 확실하게 시키거나 열을 확실하게 빼주거나 하면서 해결을 하고, 두 번째 약간의 한증이 보이면서 하는 설사는 열도 약간 빼주긴 하지만 이뇨도 하고 하지만은 복통을 처리하면서 이거를 설사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에는 보음을 하면서 열을 빼주고 이뇨시키면서 설사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약을 간단하게만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죠. 자, 저령 차전자탕을 한번 가보세요. 신정방 쪽에 보면은 거기 두 번째 나와 있죠. 형방패독산을 아시죠? 형방패독산을 우리가 소양에 감기 걸렸을 때 쓰는 거예요. 저령 차전자탕은 저령탕을 소양인한테 맞게끔 동무가 고친 겁니다. 여기에는 복령택사가 들어가죠. 이거는 이뇨를 시키는 약이고, 저령 차전자도 이뇨를 시키는 약이고, 석고지모 뭐예요? 석고지모는 그 속에 있는 열을 확 빼주기 위해서 백호탕에서 썼던 거예요. 석고지모. 그러니까 이 이뇨를 시키는 약이지만 저령 차전자탕이 이 안에는 열을 확실하게 빼주는 약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고지모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활, 독활, 현계방풍, 이거는 소양인한테 소양인 표증에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두통도 있고 복통도 있을 수는 있어요. 원래는 이게 두통이 있고 설사할 때 쓴다고 했죠. 신열 두통. 근데 복통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두복통이 있으면서 설사할 때 쓴다. 이거는 완전하게 이뇨를 위한 약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형방사백산이 두 번째. 형방사백산은 우리가 한번 봤어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왕을, 숙지왕과 생지왕이 있는데, 숙지왕은 보음을 위해서 쓰는 거고, 생지왕은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열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생지왕이죠. 그래서 얘는 생지왕이 들어가 있으니까 열을 내려주는 목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복령택사 이런 건 이뇨도 들어가 있죠. 이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석고지모는 뭐예요? 백호탕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열을 완전히 빼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강활, 독활, 현계방풍은 소양인 표증에서 쓰는 약이다. 기본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형방사백사는 뭐야? 그러면 두통, 열증에 의한 거, 두통, 그 다음에 방광경조에 쓴다고 했어요. 방광경조는 열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방광의 음기가 말라버렸을 때, 이때의 상황이 방광경조잖아요. 그래서 방광경조에 바로 형방사백산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약이 활석고삼탕이죠. 그 뒤쪽에 보면은 활석고삼탕이라고 나와 있어요. 뒷페이지 보면은 활석고삼탕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복령택사, 활석고삼이 들어가 있죠. 복령택사는 이뇨하는 약이고, 활석고삼은 복통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복통약이에요. 열도 내리고 습도 제거하고 하는 복통약인데 차가운 약입니다. 또 복통약이고, 그 다음에 황련, 황백이 들어가 있네. 황련, 황백도 차가운 약이에요. 얘네도 열을 근데 석고, 지모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빼준다기보다는 부드럽게 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련, 황백.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강활, 독활, 현계방풍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석고삼탕은 이거는 복통을 처리하면서
이뇨도 약간 식히면서 열도 부드럽게 빼면서 하는 부드럽게 설사를 처리하는 그런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왜 황년이 아니라 천황년이라고 왜 썼을까요? 천황년이라고 왜 썼지? 황년이 다른 종류의 황년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모황년이라고 해서 깽깽이 풀이라고 다녔나 봐요. 이게 아니고 천황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는 황년이다라고 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천황년이라고 일부러 써준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쓴 것 같고, 그래서 얘는 활석고삼탕은 뭐냐면은 치복통이라 나와 있죠. 복통설사 나와 있잖아요. 이 복통설사에 의한 약입니다. 복통, 특히나 복통에 주안점을 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자, 이 네 가지 약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는 얼른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아래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신혈 설사에 쓰는 게 저령 차전자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령 차전자탕. 아, 너무 기냐? 이렇게. 차전자탕.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보죠. 이쪽은 신혈, 이쪽은 신안, 복통, 여기는 신혈, 두통. 그 다음에 여기 형방사백산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활석고삼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형방지황탕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 그 모든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약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형계방풍이 들어가고요. 형계방풍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강활독칼이 들어갑니다. 강활독칼이 들어가. 자, 형계방풍은 이 형방주안탕 얘기할 때 나오지만은 형계방풍은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은 얘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청 흉격 이렇게 써 있어요. 흉격. 동무가 생각하는 거예요. 대청 흉격. 청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열을 내려. 흉격에 열을 내려주고 또한 산풍이라고 돼 있어요. 산풍. 흉격에 열을 내려주면서 풍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양인의 문제는 이 비가 크고 신이 작다 보니까 이 가슴 쪽에 열이 생겨서 여기에 문제가 근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과 풍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표증을 하는 거잖아요. 표증을 하는 거니까 이 열과 풍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형계와 방풍이 열과 풍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강활독칼이 하는 역할은, 강활독칼은 이쪽에 열이 많고 대신에 아래쪽에 신이 부족해, 신이 작잖아요. 비가 크고 신이 작잖아요, 소양이는. 그러니까는 그 신이 작기 때문에 이 아래쪽 하부의 신음이 부족하다고. 이거를 늘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보, 여기는 대보,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줌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동무가 얘기하는 방광은 오줌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쪽 신을 얘기한다고 보면 된다고. 이 아래쪽 하고 방광의 진음을 크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강활과 독활입니다. 강활과 독활. 그러니까 이게 기본 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네 가지 약의 기본이 현계방풍과 강활, 독활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으로 현계방풍은 열과 풍을 내려주고 없애주는 거고 강활과 독활은 아래쪽에 있는 음을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각각으로 나누면 이렇지만은 이것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전체는 열도 내려주고 음도 생기게 하니까는 동무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보음제다 이렇게 생각을, 소양인의 보음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보음제. 뭐 어떻게 이렇게 써. 보음제다 이렇게 생각해. 보음하는 약이다. 보음하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계방풍은 소양인의 효증에 꼭 들어가야 되는 보호하는 역할로서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 이쪽 왼쪽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복령 택사가 들어가 있어요. 전부가 들어가 있구나. 전부가 이렇게 복령 택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복령 택사는 이뇨하는 거예요. 이뇨하는 약입니다. 이뇨하는 약. 여기는 이뇨하는 약이에요. 이뇨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양인의 설사에는 기본적으로 이뇨하는 약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소양인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약과 이뇨하는 약이 같이 네 가지의 전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백사 전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다 기본 약이에요. 이것이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전부의 우리 군신좌사로 보면은 좌하고 사 쪽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좌하고 사 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뭐 군약으로 될 수도 있고 역할에 따라서 군약이 되기도 하고 신약이 되기도 하고 뭐 이 역할에 따라서 이것도 역할이 달라요. 이 역할에 따라서 이게 배치하는 형태가 다르지만 어떻든 이 네 가지 약의 전부가 복령과 택사, 이뇨약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게 무슨 병이죠? 설사병이잖아요. 설사병에 뭘로 처리한다? 이뇨를 해서 처리를 한다. 이뇨약이 모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양인의 기본약이 들어가 있다. 여기는 전부 다 똑같은데 나머지 두 줄이 달라요. 자, 이쪽 보면은 자, 이건 신열설사 쪽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열을 내려야 주죠. 그래서 석고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모가 들어가 있어요. 석고와 지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석고, 지모는 백호탕에 들어있는 열을 빼주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열을 내려야 되니까 석고, 지모가 들어가 있고, 이쪽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눠서 여기는 황련이 들어가 있고, 이 활석 고삼탕은 이게 복통 처리하는 부분은 황련이 들어가 있고, 황련이 들어가 있고 황백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황백, 예, 부드럽게 열을 내려주는 그런 약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방지왕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차전자가 들어가 있네요. 차전자는 이거는 이뇨약에 쓰이기도 하지만 차전자가 오자에 들어가 있나요? 오자에 들어갈 거예요. 오자는 어떤 약이냐면은 신정, 신을 보호하는 약으로서 들어가 있어요. 신정을 만들고 그러한 약으로서 차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전자가 이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을 보호하는 역할로도 쓰인다는 거죠. 여기에 형방지왕탕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나뉩니다. 마지막에는 이거는 반드시 군약으로 쓰여요. 이 아래쪽에는 군약으로 쓰여요. 어떤 게 쓰이냐면은 저령 차전자탕에는 저령이 있고 그 다음에 차전자가 들어갑니다. 전부 이인유하는 약이죠. 예. 그러면은 이 저령 차전자탕은 어떤 거냐면은 이쪽에는 소양인의 기본약과 복령택사가 이인유하는 약이고 열도 낮춰주고 석고와 지모는 당연히 열을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령 차전자가 이인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령 차전자는 완전히 이인유하고 청렬하면서 설사를 해결하겠다는 뜻이 강력하게 담겨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약이 똑같지만 이 아래쪽의 약들을 통해서 그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형방 사백사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생지왕이 들어갑니다. 이게 군약이에요. 생지왕은 열을 빼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청열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형방 사백사는 이 의미, 이뇨의 역할, 그 다음에 청열의 역할을 했지만 더욱 청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형방사백산이에요. 더욱 열을 내려주겠다 할 때는 형방사백산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석 고삼탕에서 쓰는 게 뭐냐면 여기는 여기에 이제 활석이 들어가고 고삼이 들어갑니다. 활석 고삼은 복통에 쓰는 약이에요. 복통에 쓰는 약. 물론 열도 내려주는 데 쓰이죠. 열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습도 제거를 해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복통에 쓰이는 약이에요. 특히나 고삼은 고삼패독산이라고 해가지고 수년 된 복통을 처리할 때 동무가 사용했던 약이에요. 그러니까 고삼을 군약으로 썼거든요. 복통약으로 썼고 활석도 복통약으로 써요. 언제? 여름에 복통이 생겼을 때 쓰는 약으로 활석도 같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로 뭐냐면 활석 고삼탕은 여기에는 신한 복통 설사잖아요. 복통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인효라든지 청열이라든지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약이라고. 네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군약으로 숙지왕이 들어갑니다. 숙지왕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죠? 산수유가 들어갑니다. 산수유, 숙지왕 산수유. 보세요. 숙지왕 산수유, 복령택사. 이거는 육미의 기본약이죠. 두 가지가 빠지긴 했지만 두 가지가 산약하고 목단피가 빠졌어요. 근데 산약은 이거는 소양인한테 맞지 않는 약재이기 때문에 뺐고 목단피는 어떻든 빠졌어요. 목단피도 이제 열증에 쓰는 거죠. 열증에 쓰는 건데 어떻든 숙지왕 산수유 복령택사가 들어가서 이거는 육미는 우리가 보약으로 장복을 할 수 있는 약이에요. 보음을 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뇨라든지 하는 청열이라 하는 뜻도 있지만은 주안점이 뭐냐면은 보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랫동안 먹겠다는 거예요. 소양인한테 이런 병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소양인한테는 이거는 수백 첩까지 써가지고 먹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육미를 기반으로 해야 한 약재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쪽에서 보면은 형방지왕탕이 보이죠? 형방지왕탕을 한번 보세요. 형방지왕탕은 자 군약으로 그러니까 군신약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은 숙지왕, 산수유, 복령택사 6가지 중에 4가지 들어가 있고 목단피하고 산약은 없고 그 다음에 차전자, 강활, 독활, 형계, 방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음인한테 해당하는 약재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방지왕탕이라고 하는 건 육미지왕탕을 소양인 환자 그리고 표증에
맞춘 그러한 약이다. 보약이다. 보약이다. 그래서 수백 첩까지 먹을 수 있는 장복을 할 수 있는 약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래쪽에 다양한 병증에 여기다가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몇 가지만 보죠. 자, 소양인이 기침을 해요. 해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양인 환자의 기침약은 전호입니다. 전호예요. 기침은 기본적으로 왜 나오느냐? 가래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 이 전호는 가래도 없어지고 따라서 기침을 없애주는 약입니다. 소양인 환자의 기본적인 기침약이기 때문에 이 형방지왕탕에다가 이 전호 섞어서 하면은 해수에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증. 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토하거나 또는 막 백혈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건데 이거는 현삼이나 목단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열을 내려주는 약이잖아요. 속에 있는 열을 찾아내면서 없애주는 약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을 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아래 두 번째에서 왼쪽 유화자. 야, 이 사람이 화가 그냥 확 치솟아 있어. 근데 형방지왕탕을 쓰면서 여기다가 석고만 집어넣으면 오랫동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이 치솟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이 형방지왕탕에다 생지왕을 쓰면은 이거는 이제 막 열 때문에 고생하는 여러 가지 병증에 쓸 수 있는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오른쪽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석고를 혹시나 집어넣게 되면은 산수유를 빼라고 되어 있고 현계방풍 강활 독할은 이거는 쭉 설명했지만 어떻든 보험약이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험약이에요. 소양인한테 보험약이라는 거예요. 이 약재가 동무한테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인삼은 어떻고 약성에 따른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동무는 그걸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런 걸 한번 한 적 있죠. 자, 땀을 내려고 해. 이 발안을 시키려고 해. 소음인한테는 어떤 약을 써야 한다고요? 이끼승냥에서 땀을 내줘야 하니까는 인삼을 써야 되고 소양인한테는 땀을 내려면 몸의 열을 낮춰줘서 석고를 써가지고 몸의 열을 낮춰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약재가 기본적인 약성이 있지만은 어떤 체질의 사람한테 그 약재가 쓰이면서 그 역할이 매번 달라지고 결정이 될 수 있다. 그게 진짜 그 약의 약성이다라고 동부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현계방풍 강활 독할은 소양인한테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든 소양인의 보험을 하는 역할로 동작을 하게 된다, 작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동무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형방은 흉격의 열을 낮추고 풍을 없애는 역할로 쓰이고 강독은 아래쪽 신음을 보호하는 역할로서 쓰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형방지왕탕은 모든 허약자한테 수백 첩까지도 쓸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살폈는데 마지막 딱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끝내죠. 이 설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전부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열증이 나는 설사를 하고 있어요. 신혈에 두통이 있는 설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설사를 하루나 이틀, 3일, 4일 하다가 이유가 없이 뚝 끊겨요. 설사가 끊겨요. 그러면은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신혈이 남아있고 두통이 지속이 돼요.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설사가 딱 끝나고 나서 변비가 시작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더 악화된 거란 얘기죠. 설사는 그나마 설사로 나갈 수 있는 음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변비가 됐다는 거는 음이 나갈 때까지 나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증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음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양이 이제 위로 치솟겠죠.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서머가 생길 수가 있다. 설사가, 그러니까는 망음이 더 악화되면은 서머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설사를 어떻게 한 차례 간신히 하거나 소소하게 짧게 찔끔찔끔해서 한 대여섯 번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는 설사가 곧 끝나고 변비로 가려는 징조다. 변비로 가는 징조다. 아직 몸에 열이 그대로 있으니까 변비로 가려는 징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악화되는 증상이고, 아직 서머가 나오지 않았으면 서머로 갈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서머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풍이 온다는 거죠. 풍이 온다는 거예요. 발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열증으로 발작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는 이 설사의 망음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변비라는 거예요. 변비. 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뭐 음이 없는데 어떻게 뭐 설사를 어떻게 지속을 해?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변비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변비가 되면서 열이 더욱 치솟으면서 문제가 악화될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건 이제 토하는 경우를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소양이 토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일단은 폐독산이라도 복용을 폐독산은 가장 처음에 쓰는 약이잖아요. 소양이한테. 일단은 폐독산이라도 쓰면서 소양이 토할 때 일단 폐독산이 쓰면서 상황을 지켜봐라. 그래서 만약에 이 설사가 되면은, 설사가 나면은 열설사인 경우는 석고를 쓰고, 한설사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활석이든 고삼이든 황련이든, 그러니까 열설사인 경우와 한설사인 구분해서 아까 나온 약을 일부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망음증에 대해서 개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증에 대한 설사와 한증에 대한 설사가 있는데, 그 한증에 대한 설사도 결코 한이 아니라 열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설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